네, 알고리즘 수업이고요. 지난 시간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얘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지난 시간에 맛배기만 조금 봤던 행렬 곱셈 순서 문제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최장 공통 부분 문자열 혹은 이제 최장 공통 부분 수열, 뭐 그런 문제, 되게 유명한 문제가 있는데 보통 줄여서 LCS라고 합니다. 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행렬 곱셈 순서 문제 먼저 봅시다. 요거 문제는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문제 읽어보라고 조금 시간 드렸었잖아요. 그죠? 행렬들이 곱셈이 가능한 행렬들의 시퀀스가 쭉 주어지면은 그때 이제 행렬을 곱셈하는 순서에 따라서 필요한 스칼라 곱 연산량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순서로 곱셈을 해야 이 스칼라 곱 연산량이 가장 줄어들까, 요걸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이 예를 좀 보면은, 예를 들어서 A0, A1, A2 이 세 개의 매트릭스를 이제 곱하려고 할 때, 만약에 A0와 A1, A2의 크기가 10 곱하기 100짜리, 100 곱하기 5짜리, 5 곱하기 50짜리의 행렬이라고 하면, 그죠? 이런 행렬이라고 하면은 요 A0, A1을 먼저 곱하는지 A1, A2를 먼저 곱하는지에 따라서 스칼라 곱 연산량이 7500에서 75000으로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순서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만약에 이 행렬이 3개가 아니고 뭐 10개, 뭐 30개, 뭐 이렇게 많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때 곱셈 순서의 가지수가 n-1 팩토리얼 만큼이나 되기 때문에 곱셈 순서를 어떻게 하는지 모든 경우를 살펴보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죠? 사실상 불가능해요. 굉장히 연산량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게 왜 n-1인지는 그냥 매트릭스가 뭐 A0, A1, 뭐 A2, A3, 뭐 A4 이렇게 하면은 사실 곱셈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를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n-1개니까 이 n-1개 위치를 순서를 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그죠? 순서를 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처음에는 n-1개, 두 번째는 n-2개, 세 번째는 n-3개,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n-1 팩토리얼 개가 됩니다. 맞죠?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이제 모든 경우를 다 살펴보고 푸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DP를 배우는 중이니까 DP로 풀면은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DP로 풀고 싶으면은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최적 부분 구조를 갖는가, 다시 말하면은 재기적인 함수로 표현이 가능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재기적인 함수로 구현했을 때 중복 호출이 심하게 발생해서 이제 좀 연산량에 좀 뭔가 뻥튀기가 있는지, 연산이 너무 많이 되진 않는지 이제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죠?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는 행렬 곱셈 순서 문제의 최적 부분 구조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죠?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 행렬 설명하다가 제가 좀 설명을 좀 매끄럽게 못한 것 같아서, 그죠? 그래서 그냥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죠? 좋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 여기에서 A0, 잠깐만요. 이게 설마, 요거 좀, 아이고. 네, A0, A1, A2, A3, A4, 뭐 A5까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네, 이런 행렬을 이제 0부터 5까지 다 곱할 때, 그때 필요한 연산량, 그러니까 스칼라 곱 연산량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S 0,
6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최종 결과죠. 최종 결과 이거를 S06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그냥 중간에 2번부터 4번까지 곱셈할 때 그때 가장 적은 스칼라 곱 연산량을 보이는 어떤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을 적용했을 때 그 연산량을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 2 S 2 5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맞아요? 맞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이게 정답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최적 구분 구조를 갖는다라는 말은 전체 어떤 더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서 풀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 S 여기다 쓸게요. S06은 S06을 이제 구하고 싶은 건데, 얘는 이렇게 구하는 거 맞아요? 만약에 그 A의 0 곱하기 여기 이렇게 나눴을 때, 다시 말하면 여기는 S의 6만큼의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의 0, 요거는 그냥 1이죠. 아니 0이죠. 0. 필요한 연산량이 그냥 혼자 스스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그 0 더하기 S의 1,6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 A1에서 A5까지 곱셈을 다 하고 나면, 그러면은 얘네들의 이 곱셈을 한 결과는 그 행렬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A1이 뭐 10 곱하기 100짜리였고, 그죠? 10 곱하기 100짜리였고, A1이 10 곱하기 100짜리였고, 그리고 점점점 A의 5가 만약에 뭐 50 곱하기 4짜리였다고 하면, 그럼 A1, A2, A3, A4, A5를 다 곱한 결과는 10 곱하기 4짜리가 되는 거 맞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PS, PI, PE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 A0은 P0 곱하기 P1짜리 매트릭스고, A1은 P1 곱하기 P2짜리고, A2는 P2 곱하기 P3짜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A5는 P5 곱하기 P6짜리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A1부터 A5까지 곱셈을 하면은, 그러면 나오는 그 크기가 P1 곱하기 P6이 될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 A0는 P0 곱하기 P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A0이랑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온 행렬의 곱셈을 하는 데는 필요한 그 스칼라 곱 연산량이 P0 곱하기 P1 곱하기 P6이 되는 거 맞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P0 곱하기 P1 곱하기 P6 이렇게. 그죠? 근데 이 방법 말고도 이것도 가능하죠. 여기 A0랑 A1을 먼저 곱셈하고,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서 그 필요한 연산량은 S의 0, 2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들을 다 곱셈을 하면은 S의 2, 6 이렇게 될 텐데, 얘는 그러면 S의 0, 2 더하기 S의 2, 6 더하기 P 0 곱하기 P1 곱하기 P6, 이것도 곱셈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이죠. 그죠? 그럼 이때 가능한 그 모든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이런 그림처럼 하나 나머지, 두 개 나머지, 세 개 나머지, 네 개 나머지, 다섯 개 나머지, 여섯 개 나머지 이렇게 구하는 거 말고는 가질 수가 없죠. 이게 모든 경우잖아요. 맞아요?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든 경우인지, 아니면 이거 말고 다른 경우가 있을 것 같나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다른 경우가 있을 것 같은지. 네. 미안합니다. P2. 그죠? P2. 네. 다른 경우가 없죠? 이 방법들 가지고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할 수 있죠. 뭐 어제 여기 앞에 있는 학생이 질문을 줬었는데 왜 이게 전부냐? A1, A234, A567 이것도 한 가지 방법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해줬거든요. 얘는 그냥 A1이랑 A2에서 7까지 이거에 포함되는 경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이제 모든 경우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모든 방법들을 다 고려한 다음에 그 중에서 민값을 찾으면은 그게 이 S06의 최소값이 되겠죠. 그죠? 이해돼요? 지금 최적 부분 구조를 찾은 거예요. 네, 최적 부분 구조를 찾는데 그 앞에서는 행렬 경로 문제나 아니면 피보나치 문제에서는 그 부분 구조가 뭐 하나만 있거나 두 개만 있거나 뭐 세 개만 있거나 이렇게 딱 상수계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부분 구조에 그러니까 부분 구조가 그 좀 여러 개 있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이러니까 좀 그 생각해내기가 쉽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도 부분 구조를 찾을 수 있다. 됐죠? 그러고 나서 재기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거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하나 하고 해서 또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해돼요? 근데 여기 좀 그 납득이 된다, 이해가 된다 하는 사람. 네. 조금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 잘 모르겠다. 없어요? 네. 훌륭합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이렇게 그 부분 구조를 구성했을 때 중복 호출이 많이 발생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S의 0, 4만 보더라도 얘는 처음에 호출을 해야 되는 게 S의 01, 02, 03 그리고 14, 24, 34를 호출해야 되잖아요. 맞죠? 여기서 01, 02, 03 어디였어? 04까지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뭐 이렇게 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6개 호출을 해야 되니까 6개 이렇게 호출이 되는데 근데 또 보면은 S의 0, 2를 호출하면은 얘는 또 S의 01, 1, 2를 호출하게 되고 그죠? 여기 S의 03에서는 S의 01, 02, 03, 14, 13 이렇게 호출하게 되고 얘도 이렇게 호출하고 얘도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호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같은 함수가 여러 번 호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함수를 이제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보면은 같은 함수가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호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S04니까 여기서 그치는데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커지면은 그럼 훨씬 더 많이 호출이 되겠죠. 훨씬 더 많이 호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 호출로 심각한 비율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런 그 최적 부분 구조를 찾았으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바로 제기함수가 떠올라야 돼요. 제기함수가 바로 떠올라야 되는데 이 노란색 부분은 뭐 제외하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외하고 보면은 그냥 제기함수 이렇게 구현을 한 거예요. 지금 요게 제기함수인 거죠. 요게 제기함수이고 여기 보면은 MCMP 함수를 그 매트릭스 체인 멀티플리케이션의 약자라서 그냥 MCM이라고 한 거고 여기 n을 뭐 len p 이렇게 했고요. 요 p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p0은 a의 제로는 이제 p의 0 곱하기 p의 1 이런 크기를 갖는 거예요. a1은 p의 1 곱하기 이제 p의 2 지금 이런 식으로 입력이 주어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기함수가 있고 여기서 그 제기함수가 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기함수를 보면은 이 S랑 E는 그 곱셈을 하려고 하는 그 첫 번째 인덱스랑 마지막 인덱스 마지막에 그 다음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클루시브, 익스클루시브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이해되시죠? A0, A2, 아이고 A1, A2, A3까지 곱하면은 얘는 S의 0,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넣어주고 만약에 2 빼기 S가 1이면은 그냥 매트릭스 하나만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리턴 0 이렇게 해주고요. 요거는 일단 잠깐 넘어가고 요거는 DP니까 넘어가고 처음에 앤서는 매스 인프로 해서 이제 그 무한대 값을 일단 할당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요걸 전부 다 계산하는 겁니다. S는 S 더하기 1에서부터 2까지 그 i를 순회하면서 S, SI, SIE 그리고 더하기 그 PS, PI, PE 얘네 곱한 것.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여기서 얘기했던 요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요거를 하나씩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걔랑 이 앤서랑 둘 중에 누가 더 작은가 요거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포문을 다 돌고 나면은 이 ANS 요 변수에 이 재기적으로 호출되었을 때 나오는 그 결과들 중에서 최소값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걔를 그냥 리턴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재기함수 구조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재기적인 그 중복 호출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 메모이제이션을 활용을 해서 결과를 저장을 해놓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럼 DP 그 2차원 배열로 이렇게 -1로 초기화해서 다 넣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는 DPSE 이 부분이 만약에 -1이면은 그 값이 비어 있는 거고 1이 아니면은 이미 그 계산한 값이 있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이 아니면은 그 이미 계산해서 저장해 놨던 그 결과를 리턴하게 하고 그죠?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원래 그 코딩 해놨던 이 코드를 돌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앤서를 다 구해서 그 앤서를 미리 DPSE 여기다가 저장을 해놔요. 그죠?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돌다가 이미 정답이 있네 하면은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않고 빠져나오게 되겠죠. 요런 느낌입니다. 이게 그 행렬 곱셈 순서 문제의 DP 방법 중에 이제 메모이제이션으로 구성을 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타뷸레이션 방법으로 풀 수 있으면은 좀 더 좋겠죠. 아무래도 이 방법보다는 더 효율적일 테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제가 그 DP 요거 있잖아요. 여기 요 DP 변수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시각화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시각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이니까 테이블 형태로 표시를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S15를 계산하고 싶다. S15를 계산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결과가 뭐가 있냐면은 S14, S13, S12 그리고 S25, 35, 45 얘네들이 필요해요. 맞죠? 얘네들이 재기적으로 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타뷸레이션 방법으로 문제를 풀 때는 먼저 필요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작은 문제들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점점 큰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작은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하면 되죠.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푼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애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맞죠? 여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필요한 거고, 그죠? 그러면은 사실 S의 0, 1 여기, S의 1, 2, 2, 3, 3, 4, 4, 5 얘네들은 독자적으로 계산이 돼요. 맞죠? 그 다음에 S의 0, 2 계산할 때는 이미 얘랑 얘가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이 순서대로 계산하면은 문제없이 계속 계산이 가능합니다. 맞죠? 그래서 요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순서대로 문제를 풀면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S의 0, 5가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그 코드로 구현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요 코드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요거 이제 타뷸레이션 방법으로 구현을 했으니까 시간 복잡도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을 텐데요. 뭐 대충 봤을 때는 이제 3중 포문이고 이게 n만큼 대충 돌아가는 걸로 보이니까 n은 3승 정도 된다. 그냥 그런 감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이게 뭐 마냥 간단하게 분석이 되진 않는데 요것도 한번 그냥 복잡도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 삼아서. 네, 여기까지가 행렬 곱셈 순서 문제였는데요. 어때요? 좀 DP 문제 풀만한 것 같나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감이 아직 오지 않아요? 그래요? 최장 공통 부분 문자열 요 문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혹시 앞에 질문 있어요? 행렬 곱셈 순서 문제? 질문 없어요? 할만해요? 머리가 띵해졌나요?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숨 쉬세요, 여러분들. 네, 제가 하고 있죠.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합시다. 최장 공통 부분 문자열 이라는 문제인데, 뭐 영어로 하면은 longest common subsequence 라는 문제고, 이것도 아주 유명한 DP 문제입니다. 아주 유명한 문제이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문제 읽어보실래요? 그냥 뭐 한 1분 정도면 읽을 수 있죠? 네, 한번 읽을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문제인지. 네, 문제 이해되시나요? 네, 그냥 해석을 좀 해드리자면은 이제 입력으로 두 개의 문자열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뭐 문자열 하나는 뭐 A, B, C, 아유 너무 글씨를 못 쓴다. 네, A, B, C, B, D, A, B, B, D, A, B 이런 애가 하나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B, D, C, A, B, A 뭐 이런 문자열이 두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부분 문자열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X의 부분 문자열에는 어떤 애가 있냐면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BBA라는 부분 문자열을 갖는 거예요. 부분 문자열이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그냥 A도 있으니까 A도 얘 부분 문자열이 될 거고, 뭐 ABBA 뭐 얘도 X의 부분 문자열이 될 거고, 그리고 뭐 A 뭐 C D A B 이것도 부분 문자열이 될 겁니다. 그죠? 부분 문자열은 그냥 전체 중에서 몇 개를 뽑아가지고 그냥 순서를 유지한 채로 쭉 나열하면은 그게 이 뭐 X라는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Y도 마찬가지입니다. Y도 같은 방식으로 부분 문자열을 뽑을 수가 있는데, 이 X의 부분 문자열과 Y의 부분 문자열 중에 겹치는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겹치는 애들 중에서 제일 긴 애가 누군가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공통 부분 문자열이라고 하면은 지금 요 X랑 A를 보면은 X랑 Y를 보면은 여기서 예를 든 게 BCA 같은 경우에는 X의 부분 문자열이기도 하고 Y의 부분 문자열이기도 하거든요. 보면은 BCA 이렇게 있으니까 얘도 BCA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BCA는 X와 Y의 공통 부분 문자열이다. 이런 부분 문자열 중에서 제일 긴 게 무엇일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많이 쓰는 git 있잖아요. git 많이 쓰시죠? 네, git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막 이렇게 뭐 작성하고 좀 수정하고 하면은
이전 코드랑 지금 코드랑 뭐가 달라졌는지를 이렇게 딱 띄워주잖아요. 보신 적 있어요? 이런 거 보신 적 없어요? 이런 비슷한 화면 보면은 이제 검정색 부분이 공통 부분 문자열이고 여기 빨간색은 없어진 거, 또 초록색은 새로 생긴 애들이거든요. 요거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뭐 코드에서 뭐가 없어지고 뭐가 생겼는지 이렇게 찾아서 보여줘요.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했을 때 깃에서 그냥 바로 코드를 커밋하면은 몇 초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 두 개의 차이를 확 보여주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걸 짤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나요? 네, 그 문제가 바로 LCS 문제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그냥 뭐 나이브 솔루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뭐 두 문자열 x, y가 있고, 그죠? 얘 그 x와 y의 길이가 뭐 m과 n이라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y가 x보다 조금 더 긴 문자열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m이 n보다 작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x가 더 짧으니까 x에 있는 모든 부분 문자열을 가지고 걔가 y의 부분 문자열인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한 가지 법이죠. x의 부분 문자열을 싸그리 다 계산한 다음에 걔네들을 하나씩 y의 부분 문자열인지 확인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확인하는 거는 시간이 n만큼 걸리게 됩니다. y가 길이가 n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AB, CB, DAB, AB, CB, DAB 이런 게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ACBB 이런 애가 이 X의 부분 문자열인가 이걸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앞에서부터 스캔하면서 여기 A 있네, 오케이 A, 그리고 가다가 C 있네, 그럼 C 지우고, 그 다음에 B 있네, 지우고, B 있네, 지우고, 이렇게 해서 다 지워지면은 그러면은 부분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 문자열이 어떤 문자열이 다른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인지 확인하는 거는 긴 문자열의 길이만큼 된다. 근데 문제는 이 x의 부분 문자열의 개수가 너무 많아요. 2의 m승계 되는 거 맞나요? 왜냐면은 그 x가 만약에 길이가 뭐 a, b, b, c, 뭐 a 이렇게 5개였다고 치면은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각각의 자리에 있는 애들을 포함할 건지 포함 안 할 건지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니까 2의 m승계만큼 그 부분 문자열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하려고 하면은 나이브 솔루션의 시간 복잡도는 그 뭐 5의 n 곱하기 2의 m승 이렇게 되게 됩니다. 뭐 세타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m이 클 경우에는 사실상 처리하기가 불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git 서버에서 그 두 개의 코드의 그 차이를 비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런 방식으로 짰다고 하면은 큰일 나겠죠. 코드의 길이가 그냥 헬로 월드만 치더라도 그래도 한 몇십 개 되잖아요. 몇십 자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나?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적합한가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는 최적 부분 구조를 갖는가 이걸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중복 호출로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하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이 LCS의 최적 부분 구조를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와, 나라면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부분 구조, 그 제기 함수로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생각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생각하고 나면은 너무 당연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2분, 3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최적 부분 구조를 찾을 수 있나?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그 x랑 y가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x랑 y의 맨 끝에 있는 애가 같을 때랑 다를 때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뭐 문자열이 뭐 a, b, b, c, a, d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죠? 그럼 여기의 길이가 지금 얘는 지금 6이잖아요. 그리고 y는 예를 들어서 뭐 a, c, b, b, d, a 뭐 이런 식으로 여기 5가 된다고 하면은 이 두 개의 그 x와 y의 그 x와 y의 그 뭐 LCS 값을 구하는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긴 그 길이를 가장 긴 길이 비용이 아니고 최적 부분 구조의 가장 긴 길이 뭔 소리야? 최적 부분 구조가 아니고 그 부분 문자열의 가장 긴 길이를 그러니까 LCS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LCS 얘는 길이가 6이고 5니까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x 중에서도 이만큼이랑 4랑 여기 이만큼 중에서 1, 2, 3, 4랑 이만큼 중에서 얘네들 가지고 LCS를 구하면은 얘를 뭐 4, 2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부분 구조 찾을 수 있나요? 한 1분 정도 더 드릴게요. 찾았어요? 생각 중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단계적으로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 여기 x랑 y가 이렇게 있잖아요. x랑 y가 있는데 만약에 뭐 x의 끝이 a 이렇게 돼 있어요. x의 끝도 a고 y의 끝도 a 이렇게 마지막이 일치하는 경우에 이때 그 지금 1, 2, 3, 4, 5, 6, 7이니까 LCS 7, 5 이걸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나요? LCS 6, 4 더하기 1 맞나요? 왜냐면은 만약에 어떤 LCS가 있다고 하면 얘랑 얘는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 그 앞에까지 있는 애들 여기에 있는 애와 여기 있는 애의 LCS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더하기 1을 하면은 이 전체 x와 y의 LCS가 될 것 같아요. 요거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납득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같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맨 끝에가 여기가 A가 아니고 뭐
C다 이렇게 두 개가 달라요. 다르면은 이때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누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LCS 6에 5랑 같다? 마지막 거 빼고? 많이 근접했는데 그러면은 놓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은 지금 얘랑 X와 Y의 LCS를 계산하는데 어차피 맨 마지막이 다르니까 요거 하나 지운 다음에 구한 LCS랑 똑같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그 Y에 A는 여기 있는데 만약 C가 여기 있었다고 쳐봐요. 그럼 얘랑 매핑돼서 하나 더 긴 애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는데 LCS 65랑 LCS 74 중에서 더 긴 거 뽑으면 되겠죠. 어쨌든 맨 마지막이 다르니까 얘를 없애거나 얘를 없앴을 때의 LCS를 계산한 다음에 둘 중에 더 큰 값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죠? 아닌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최적 부분 구조 이렇게 생겼습니다.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 경우에는 마지막 문자가 같을 때는 만약 LCS XY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XY로 했는데 그냥 X의 길이 Y의 길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XY의 LCS는 LCS의 맨 마지막 거 하나 뺀 거, 그죠? 맨 마지막 거 하나 뺀 거, 그 X에서도 빼고 Y에서도 빼고 여기에서의 LCS 더하기 1이랑 같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X와 Y의 마지막 문자가 다를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는 X에서 하나를 빼던 Y에서 하나를 빼던 둘 중에 하나를 뺀 다음에 구한 그 LCS 값 중에 더 큰 값이 맥스 값이 지금 현재 LCS XY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죠? 사실 여기까지 생각해내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시간 한 3분 4분 정도 드렸는데 이때 생각해내셨으면은 그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아요. 마치 약간 그 백준 문제 같은 걸 풀 때 자력소를 한 그런 느낌인 거죠. 잘하셨습니다.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결코 생각하기 쉽지 않은 그런 건데 이제 막상 보고 나니까 뭔가 좀 쉬워 보이죠. 생각하기까지는 어려운데 생각하고 나면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제 중복 호출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를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한번 그래프를 가져와 봤는데 LCS 3, 4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만큼이나 많은 함수들을 호출을 해야 됩니다. 요거 숫자가 조금이라도 더 커지면은 이게 엄청나게 많이 커지게 되겠죠. 그냥 재기함수로만 구현하면은 여러분들 컴퓨터가 터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LCS 1이 몇 번 호출되는지를 그 LCS 뭐 22, 23, 33, 34 이런 식으로 값을 하나씩 증가시켜가면서 찍어본 건데 요 증가하는 이 그 스케일이 좀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 호출이 많아진다. 요거를 보여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그 다음에 구현하는 거는 결코 어렵지 않아요. 요것도 똑같이 구현을 하면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기랑 여기 DP에다 넣는 부분, 그죠? 넣는 부분, 요 부분들만 제외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재기함수거든요. 한번 봅시다. LCS 처음에 m이랑 n 값을 이제 x랑 y의 길이로 받아오고요, 그죠? 이렇게 받아오고 dp는 조금 이따가 본다고 하면은 이제 i가 0보다 작거나 j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럼 이제 길이가 없는 상태니까, 그죠? 한쪽이 길이가 완전 0인 상태니까 그냥 리턴 0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dp 부분이니까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xi랑 yj, 그러니까 맨 마지막 문자를 말하는 거죠. 맨 마지막 문자를 봤을 때 걔가, 그죠? 걔가 같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S의 i-1, S의 j-1로 이제 재기 호출을 하는 겁니다. 재기 호출을 하고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뭐 ANS라는 변수에 넣은 다음에 여기 ANS를 리턴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DP를 넣을 때는, 그러니까 메모리제이션을 할 때는 이것도 지금 2차원 그러니까 S의 입력이 2차원이니까 2차원 배열이 필요해서 그 2차원 배열로 그 M 곱하기 N짜리의 매트릭스를 만든 상태인 거고, 만약에 값이 없으면은 값이 있으면은 그럼 그 값을 리턴을 하고, 없으면은 밑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시키는데 이때 재기 호출을 통해서 구한 결과를 dpij에다 넣고, 여기서도 재기 호출을 통해서 구한 결과를 dpij에다 넣고 걔를 리턴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메모리제이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드 흐름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냥 재기 함수 짤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 dp 붙이는 거는 일도 아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 그럼 이것도 한번 타뷸레이션 방법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S의 E4를 우리가 계산하고 싶으면은 S의 E4를 계산하고 싶으면은 어떤 애들이 필요하냐면은, 만약에 맨 마지막에 있는 애가 같을 경우에는 S의 1, 3이 필요해요. 맞죠? 여기 있는 애가 필요해요. 그죠? 그게 아니고 만약에 맨 마지막이 다르면은 S의 2, 3 혹은 S의 1, 4가 필요합니다. 맞죠? 그러면 어떤 값을 구할 때 그 마지막 문자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여기 바로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여기가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을 구하려고 하면은 여기 있는 결과가 필요해요. 맞죠? 그럼 얘네들을 여기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은 문제없이 끝까지 계산이 가능하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여기를 다 여기 처음에 계산을 해요. 여기는 사실 위에가 없으니까 독자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할 때는 여기 세 개가 다 있으니까 계산할 수 있죠. 여기도 세 개가 다 있으니까, 이 세 개가 다 있으니까 여기도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세 개가 다 있으니까 계산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이 순서대로 그 dp 값을 계산을 쭉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계산하는 그 코드가 이제 왼쪽에 있는 겁니다. 이중폼은 돌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이중폼은 돌면서 뭐 케이스 1일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맨 마지막 게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다르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을 저장을 해놓고, 최종적으로는 요 dp n-1, n-1 얘를 리턴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 복잡도는 이제 이건 좀 더 간단하죠. 여기 m 곱하기 n만큼이니까 세타의 mn만큼 시간이 걸린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요 최적 부분 구조만 찾으면 그 뒤에 구현하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제이션 구현하는 거는 정말 직관적으로 그냥 바로 기계적으로 그냥 구현하면 되고, 이 타뷸레이션으로 구현하고 싶으면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 구조를 봤을 때 이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앞에 어떤 문제들이 필요한가, 어떤 문제의 결과들이 필요한가, 요거를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구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 하지만 더 효율적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냥 최적 부분, 그게 아니고 그 최장 공통 부분 문자열 길이를, 그죠? 길이만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였는데, 근데 길이가 아니고 그 최장 공통 부분 문자열 그 자체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부분을 알려드리는 건데, 요게 이제 최종 dp를 통해서 다 계산한 테이블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테이블이에요. 보면은 여기가 x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가 지금 y에 해당하는 거죠. dp 테이블이에요. dp 테이블. 그럼 여기서 최적 부분 자꾸 이름이 비슷하니까 자꾸 제가 헷갈리는데, 최장 공통 부분 문자열 LCS를 구하려고 하면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역으로 트레이스백 하면 될 것 같아요. 역추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역추적을 하냐면은 요걸 본 다음에 여기에
B랑 A를 보니까 다르잖아요. 다르면은 이쪽이나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이쪽이나 이쪽으로 가는데 보니까 여기가 4였는데 여기도 4고 여기도 4잖아요. 그럼 둘 중에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맞죠? 뭐 위로 갔다고 칩시다. 여기서 위로. 여기도 보니까 여기는 A랑 A로 같잖아요. 같으니까 대각선으로 이동을 했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 같은 애였던 애가 이제 맨 마지막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 공통부분 문자라면 마지막 문자. 여기로 가서 여기서도 보니까 A랑 D랑 B니까 다르잖아요. 그럼 이쪽이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 값이 같은 요 위쪽이 되겠네요. 그죠? 왼쪽으로는 못 가고 여기서도 보니까 또 여기 B랑 B 같으니까 대각선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B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C랑 A 있으니까 C랑 A 네, C랑 A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왼쪽이나 위쪽에서 왔을 텐데 그러니까 위쪽은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왔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C 같으니까 C 써주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이동. 여기서도 B랑 D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이나 위에서 왔을 텐데 이제 왼쪽이랑 숫자가 같아서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은 B 같잖아요. 대각선 위로 올라가고 여기는 이제 비어 있으니까 끝. B 이렇게. 그래서 B, C, B, A 얘가 그 최장 공통 부분 문자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트레이스백 하는 코드 짤 수 있겠죠? 짜라고 하면은 네, 별로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LCS2 문제 있잖아요. 그 백준의 LCS2 문제가 요거 사용해서 트레이스백 하는 거니까 요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진도 중간고사 범위 끝이고요. 질문 있나요? 혹시?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안 어려워요. 네. DP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그 제기함수로 구현하는 그 스킬이 좀 필요하다. 그죠? 어떤 문제가 제기적으로 이렇게 구현이 될 것이다. 라는 그 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만 찾으면은 그 다음은 일사천리예요. 그냥 구현하면 됩니다. 그냥 똑같이 제기함수로 구현하고 DP 넣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타뷸레이션 방법으로 구현하면 되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작은 문제고 어떤 문제가 큰 문제인지를 빨리 파악을 하면 됩니다. 전체 딱 테이블 펼쳐놓고 이걸 풀 때는 이렇게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얘네들을 먼저 계산해야겠네. 착착착 계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쉬울 수가. 네. DP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네, 질문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우리 원래 수업 끝나는 시간까지 18분 남았거든요. 그 사이에 한번 그 중간고사 범위 쭉 훑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네. 걱정돼요, 여러분들 혹시 중간고사? 뭐가 제일 걱정돼요? 다요? 그럼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네. 네, 앞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해 놓은 문서가 있어서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알고리즘 애널리시스 부분인데요. 이때 우리 뭐 했었냐면은 그냥 쭉 훑어보면서 그냥 빠르게 얘기할게요. 뭐 알고리즘 분석, 뭐 베스트 워스트 에버리지 케이스 살펴봤었고 어시스템틱 애널리시스 그리고 프랙티스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앞에 얘기들은 사실 뒤에 어시스템틱 애널리시스를
애널리시스의 이제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앞에 좀 개요를 설명을 드렸던 거잖아요. 뭐 알고리즘이란 이런 것이고, 뭐 알고리즘의 그 효율성을 잘 봐야 되는데, 그 알고리즘 효율성을 측정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실제로 코드를 구현해 본 다음에 실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코드, 그 수도 코드가 주어지면은 그 수도 코드를 분석을 해서 이론적으로 그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는 거는 실험적으로 구현을 해보지 않더라도 대충 데이터가 커졌을 때 어떤 그 성능이 나오겠구나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좀 이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렇고 이제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그 리소스 중에는 이제 보통 이제 시간이랑 공간 정도가 있다. 근데 뭐 이거는 번외 얘기지만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그 다른 컴퓨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둡이나 스파크 같은 이제 분산 시스템 뭐 이런 걸 할 때는 뭐 그 사용해야 되는 뭐 중간 메모리 사용량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복잡도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되는 시스템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인 알고리즘에서는 시간이랑 공간을 많이 분석한다.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시간 측정 방법은 뭐 실제로 뭐 시간을 재고 메모리를 재는 그런 방법이었고 뭐 네, 이론적인 분석 방법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기본 연산의 수를 그 카운트하는 그런 방법인데 뭐 이런 연습도 했었죠. 뭐 이렇게 연습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일일이 다 세는 거는 너무 이제 비효율적이고 그 매우 큰 입력에 대해서 뭐 분석할 때 뭐 불필요하게 좀 그 수가가 많이 드는 이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싱토틱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대략적으로 분석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분석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점은 그 항상 뭐 같은 입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입력에 대해서 항상 똑같은 그 분석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 베스트 케이스, 월스트 케이스, 에버리지 케이스를 나눠서 분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예제를 들어가면서 그 서치하는 예제를 들어가면서 베스트 케이스일 때는 5의 1, 뭐 월스트 케이스일 때는 5의 n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에버리지 케이스 때도 뭐 5의 n만큼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림을 통해서 이제 베스트, 월스트, 에버리지 케이스의 뭐 의의를 조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어심토틱 애널리시스에서는 뭐 빅5, 빅오메가, 빅세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네,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고 네, 요건 좀 왜 어심토틱 애널리시스가 중요한가 이걸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빅5, 뭐 빅오메가, 빅세타 노테이션의 정의를 그 정확하게 알고 계실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런 거 딱 보시면은 이제 바로 뭐 얘가 빅5로 분석했을 때 뭐 n 제곱인지 1인지 뭐 n의 3승인지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거는 OX 문제로 내기가 참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함수가 있는데 이런 그 tn 함수가 있는데 얘가 뭐 5n에 속하는가, 뭐 5n 제곱에 속하는가, 뭐 이런 걸 문제 내기가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과제에서도 그런 문제가 났었잖아요, 그죠? 과제 했었잖아요, 그죠? 첫 번째 과제. 근데 착각하기가 쉬운 거는 예를 들어서 2n 더하기 1이면은 얘는 5의 n 제곱에도 속한다, 그죠? 5의 n 제곱에도 속한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5의 뭐 n 로그 n 이런 데도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오메가도 마찬가지고, 뭐 세타도 마찬가지고, 그냥 정의를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플리파잉 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를 공부한다기보다는 이게 그냥 좀 체득이 돼서 그냥 보시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그 간단하게 그 복잡도를 표현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코드에 들어가면서 쭉 뭐 복잡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예제를 한번 봤었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라고 가정하면은 어떤 문제를 낼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면은 왠지 그 과제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들 내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특히 뭐 코드 딱 주고 이 코드가 복잡도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기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코드 복잡도. 네, 그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커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 과제에 포함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과제 열심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쭉 뭐 했었는지만 살펴보면은 그 앞에서는 일반적인 코드, 그러니까 뭐 제기함수로 구현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코드에서 복잡도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을 빅5, 빅오메가, 빅세타로 살펴봤다고 하면은 이 리커런스 요 2장에서는 그 제기함수로 구현된 그 함수의 복잡도를 분석해내는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이때 뭐 제기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뭐 얘를 점화식을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뭐 클로즈드 솔루션으로 이렇게 변환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였고요. 서브스티튜션 메소드, 리커전 트리 메소드, 마스터 메소드 이렇게 총 크게는 이제 3가지로 나눠서 이 점화식을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서브스티튜션 메소드가 이제 가장 유연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얘는 이제 치명적 단점이 하나가 있죠. 추측을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이럴 것이다. 복잡도가 이럴 것이다. 추측을 한 다음에 그거를 대입해서 증명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서브스티튜션 메소드로 그 어떤 점화식을 제기적인 점화식을 증명하는 거 연습 많이 해보세요. 요건 문제 내기 너무 좋잖아요. 증명하는 거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서브스티튜션 메소드 연습 많이 해보세요. 네, 그리고 뭐 이런 뭐 대입해서 하는 이런 방법도 있었죠. 그러니까 요것도 이런 케이스도 있었으니까 요것도 한번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로그 n 로그 n 뭐 이렇게 나오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점화식 네, 이것도 그냥 다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리커전 트리 메소드는 이 점화식이 주어지면은 요거를 처음에 tn, 그러니까 노드 하나짜리부터 시작해서 이 제기적으로 이 그 리프 노드가 이제 t 뭐시기 이렇게 되는데 얘를 계속 가름해 가면서 결국에는 큰 트리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트리를 표현하고 나면은 이거를 쭉 전개했을 때의 그 수식의 형태를 좀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각 레벨별로 그 값을 더한 게 이제 오른쪽에 있고, 그 세타 맨 마지막에 세타 1까지 내려갔을 때 그 리프의 개수가 결국에는 그 최종적인 그 클로즈드 솔루션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합해서 이렇게 니은자 뒤집어 놓은 형태로 더한 게 시간 복잡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애들 살펴보면은 n제곱이 계속 붙어 있고, 여기 앞에 있는 게 그 등비급수 형태로 표현이 되니까 상수가 돼서 여기는 n제곱이 되고, 여기는 그 3개 또 9개 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데 이 그 깊이가 몇인지 보니까 로그의 4의 n이니까 얘는 결국에는 3의 로그의 4의 n 만큼의 세타의 1이 생겨서 이 n이랑 3 위치 바꾸면은 n 로그 4, 3 이런 식으로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 2개 더하면은 결국에는 뭐 세타의 n 제곱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이었고요. 이제 꼭 대칭이 아닌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비대칭인 경우에도 이제 그림을 그려서 그 형태를 좀 파악할 수가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애들 다 더하고, 여기 있는 애들 같은 레벨에 있는 애들 합해가지고 다 더하고, 리프에 있는 애들이 몇 개인지 다 더해서 그 계산해 보면은 세타의 n 로그 n 정도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스터 메소드 살펴봤었는데, 이제 마스터 메소드는 사실 이제 리커전 트리 메소드를 매번 이렇게 그리기가 귀찮으니까 요거를 경우를 그 케이스를 3가지로 나눠서 그때마다 복잡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증명을 해 놓은 거예요. 마스터 시오렘이. 그 마스터 시오렘을 활용을 해서 좀 어떤 특정한 형태의 그 점화식이 주어지면은 그 점화식을 점화식의 이제 복잡도를 이제 바로 계산을 해보자, 뭐 이런 내용이 됐었죠. 근데 이때 조건은 이런 형태를 띄어야 되는데 tn이 at n 나누기 b 더하기 fn 이런 형태인데, 여기서 a랑 b가, 그러니까 a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제 b는 1보다 커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줄어들어야 되지 늘어나거나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그때 케이스 1, 2, 3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때마다 조건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케이스 1, 2, 3 이렇게 되니까 이거에 따라서 복잡도를 분석하는 그 방법을 좀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과제에서도 나왔었잖아요.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께 첫 번째 그 분석 그 과제를 내드렸던 거는 이게 시험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해보라는 뜻이었어요.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이미 유형이 파악이 됐잖아요, 그죠? 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분석 부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팅 부분은 뭐 사실 낼 게 별로 없습니다. 소팅 부분은 하지만 많이 냈죠? 네. 네. 여기 뭐 베이직 소팅 알고리즘에서는 우리가 뭐 시간 조금 오버될 것 같은데 괜찮죠? 네. 미안합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일찍 끝내드리잖아요. 그죠? 오늘만 봐주세요. 그 처음에 이제 버블 소트, 셀렉션 소트, 인서션 소트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고요. 뭐 소팅 문제 정의 얘기하고 뭐 이런 정렬 알고리즘들 살펴볼 거다 얘기했었고, 처음에 버블 소트, 셀렉션 소트, 인서션 소트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컴플렉시티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뭐 버블 소트의 복잡도가 몇일까요? 이런 거 문제를 낼까요? 안 내겠죠? 그럼 내봤자 다 맞출 거잖아요. 그죠? 뭐 혹시나 뭐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은 못 맞출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블 소트잖아요. 버블 소트를 제가 버블 소트입니다 이렇게 안 주고 이런 코드를 줄 수가 있어요. 그죠? 코드를 준 다음에 근데 약간 다르게 구현을 한 거죠. 버블 소트를 살짝 다르게 구현을 한 다음에 과연 얘는 스테이블 할까요? 과연 제가 구현한 셀렉션 소트 알고리즘은 스테이블 할까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네. 인서션 소트 알고리즘을 제 마음대로 이렇게 구현해 놓고 과연 이 알고리즘은 스테이블 할까요? 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스테이블하다는 게 뭐였죠, 여러분들? 그 배열에 같은 값들이 있을 때 같은 값들이 원래 뭐 그 1, 1, 1 이렇게 순서대로 있었으면은 얘네들이 정렬 후에도 순서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스테이블 소트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알고리즘이 스테이블한지 아닌지. 제가 여기서 그 버블 셀렉션 인서션 소트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내는 이유는 그 버블 셀렉션 인서션 소트는 코드가 짧잖아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코드가 짧아서 제가 대충 구현해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분석해보면은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 거구나 파악하기가 쉬워요. 그 파악한 다음에 그럼 그 스테이블 소트의 정의에 맞게 얘가 그 어떤 좀 이상하게 동작하는 부분이 없는지를 이제 파악하시라는 의미로 이제 그런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네.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버렸네. 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출제를 한지는 잘 모르겠고, 네. 네. 그 정도고, 그 다음에 머지 소트, 퀵 소트 이 부분은 사실 여기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내고 싶었는데 근데 좀 전체적인 분배를 위해서 문제를 많이 내지 못했어요. 근데 아무튼 뭐 핵심은 그겁니다. 머지 소트가 어떻게 동작하고 퀵 소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걸 파악하고 계시면 돼요. 머지 소트는 전체 배열이 있으면은 그 배열을 반띵해서 나머지 재기적으로 정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정렬된 두 개의 서브 리스트를 하나로 합치는 이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이런 재기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뭐 보는 거는 너무나 간단한 얘기고, 요 두 개의 배열이 주어졌을 때 얘를 어떻게 합치는지 그 프로세스를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네, 이런 거 머지 소트는 이렇고 뭐 이런 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그 마스터 메소드에 따라서 복잡도가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게 왜 케이스 2가 되는지 뭐 이런 거는 그 기회 될 때마다 한 번씩 살펴보세요. 어차피 그 문제로 나온다고 했었으니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서 또 얘기했던 게 인플레이스랑 아웃 오브 플레이스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인플레이스 알고리즘은 이제 주어진 배열 내에서 정렬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인플레이스라고 하고, 아웃 오브 플레이스는 이제 추가적인 메모리 공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아웃 오브 플레이스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머지 소트, 뭐 카운팅 소트, 레딕 소트가 이제 아웃 오브 플레이스 알고리즘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버블 셀렉션 인설션 소트를 막 이렇게 구현해 놓은 다음에 이게 과연 인플레이스일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는 알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퀵소트는 경우에 따라서 인플레이스라고도 하고 아웃 오브 플레이스라고도 합니다. 이게 재기적으로 계속 메모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스택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웃 오브 플레이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배열 내에서 정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스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인플레이스라고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머지 소트는 그렇고요. 퀵소트는 먼저 파티셔닝을 한 다음에 재기적으로 정렬을 하는 그런 방법이었고요. 여기서도 뭐 낼만한 게 있을까요? 뭐 재기적인 이 코드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요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요거 파티션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딱 배열 주고 나서 여기서 지금 이 배열에서 피봇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이 피봇에서 이 피봇을 가지고 로모트 파티션을 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 숫자 리스트를 리턴해라, 아니면 그 답변을 해라, 뭐 이런 문제 내기가 너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 퀵소트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베스트 케이스일 때는 뭐 n log n, 그리고 월스트 케이스일 경우에는 n제곱만큼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어려운 게 에버리지 케이스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에버리지 케이스 증명에 너무 시간을 쏟지 마십시오.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n log n이 됐더라,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증명 문제를 내지는 않을게요. 시간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도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시험 떠나서 시험 끝나고 보세요. 됐죠?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 한 30분 정도를 아껴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힙소트입니다. 힙소트는 이제 힙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정렬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었고요. 중요한 연산으로는 시프트 다운, 뭐 빌드 힙 이런 연산이 있었습니다. 그죠? 힙 자료 구조 사용하는 거고, 이제 맥스 힙, 민 힙, 뭐 이런 거.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싶으면은 민 힙을 써야 될까요? 맥스 힙을 써야 될까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싶을 때는 민 힙을 써야 될까요? 맥스 힙을 써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낸 건 아니지만 이 그 트리가 배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여러분들 그냥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 풀 때 그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 정보입니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뭐 이런 시간 복잡도도 제가 뭐 일일이 뭐 증명해라 뭐 이런 얘기는 절대 할 일이 없을 것 같고, 복잡도 그냥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차피 오픈북이니까 그냥 펼쳐놓고 보세요. 네. 그리고 힙소트 그 프로세스 자체가 전체 배열이 있으면은 빌드 힙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맥스 값을 계속 뽑아서 여기다 뒤로 밀어서 놔주는 이런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요거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게 되는지, 이런 문제 되게 좋겠죠.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제일 큰 값을 뽑아서 맨 뒤로 놨을 때, 그때 다음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 여기 보면은 숫자 배열이 조금씩 바뀌어 있잖아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걸 알려면은 시프트 다운 연산이 어떻게 그 돌아가는지를 이해해야 이 결과가 나오겠죠. 그걸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프트 다운이 뭐 이런 거고, 네. 그 다음은 네, 빌드 힙은 이거는 시험을 떠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5의 n이다. 알겠죠? 네, 그거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요거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마상당했어요. 혹시 알려드렸는데 안 배웠다고 거짓말하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복잡도는 그냥 결과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왜 이게 5의 n인가, 그냥 그것만 알아두십시오. 왜 이상하게 왠지 이렇게 거꾸로 해도 하이트가 그 로그 n이니까 왜 n 로그 n이 될 것 같은데 왜 n이지? 그냥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굳이 증명을 하진 마십시오. 네, 요것도 여기서 문제를 내진 않을 테니까
굳이 증명을 하지 마세요. 근데 다만 그냥 그 여러분들 개인적인 그 역량을 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입수때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된다. 뭐 네, 된 것 같고. non comparison sorting. 네, 여기서는 이제 로어 바운드 증명을 했었죠. 그 비교 기반 정렬 알고리즘의 로어 바운드가 오메가의 n로그 n이다 라는 걸 증명을 했었는데, 요거 뭐 인서션 소트를 예를 들면서 디시전 트리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죠? 모든 그 비교 기반 정렬 알고리즘을 디시전 트리의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이 디시전 트리. 그리고 이때 뭐 이런 트리를 만들었을 때 여기 트리의 이제 가장 짧은 경로는 이제 베스트 케이스를 그러니까 베스트 케이스일 때를 의미할 거고, 여기서 이제 가장 긴 요 경로가 이제 워스트 케이스일 때의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거다. 그죠? 워스트 케이스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워스트 케이스일 때 시간 복잡도를 우리가 증명을 하고 싶으면은 이 디시전 트리를 만들었을 때 그 트리의 하이트가 몇이 되는가, 그죠? 그거를 보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로어 바운드를 계산할 때 그 전체 리프 노드의 개수가, 그러니까 이게 바이너리 트리인데 리프 노드의 개수가 n 팩토리얼 개가 되니까, 이게 아무리 우리가 균형하게 바이너리 트리를 구현을 한다고 해도 그 하이트가 어쩔 수 없이 n 로그 n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죠. 이렇게 증명을 했었고요. 네, 이것도 그냥 이런 식의 흐름으로 증명이 되는구나. 한 번만 보세요. 한 번만 보시고.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non comparison sorting 두 가지를 살펴봤죠. 카운팅 소트랑 레딕스 소트. 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래밍 문제는 카운팅 소트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소팅 잘 하셔야 돼요. 네, 카운팅 소트 문제니까 카운팅 소트 요 알고리즘을 한번 구현을 해보십시오. 네, 구현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제를 내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꼭 다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 맞추세요. 네, 여기서는 변별력을 내고 싶지 않습니다. 꼭 모든 여러분들이 그냥 다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맞출 수 있겠지? 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 카운팅 소트도 있었고, 우리가 살펴본 게 레딕스 소트도 살펴봤었습니다. 그죠? 레딕스 소트도 살펴봤었는데, 이 카운팅 소트랑 레딕스 소트 어느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 직감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카운팅 소트는 뭐 이렇게 전체를 카운트한 다음에, 그죠? 자리를 먼저 마련을 해놓고 그 자리를 채워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자리를 이제 뒤로 쭉 스캔하면서 채워가는 이런 방식으로 정렬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코드는 이렇게 되고, 레딕스 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카운팅 소트를 좀 활용을 해서 약간은 더 일반적인 경우에도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 되었습니다. 이때 뭐 알아야 되는 개념은 LSD랑 MSD가 있었고, 여기 그 LSD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MSD까지 순차적으로 스테이블 소트를 하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꼭 카운팅 소트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스테이블 소트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복잡도의 이점상 카운팅 소트를 쓰는 경우가 가장 좋기 때문에, 뭐 가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매 라운드마다 카운팅 소트를 진행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레딕스 소트는 이런 문제를 내기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딱 처음에 이런 배열을 준 다음에 2단계 후에, 그러니까 2라운드 후에 그때 정렬된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물어보면은 딱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해서 정렬을 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자료구조 수업할 때도 매번 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카운팅 소트 뭐 코드는 그 레딕스 소트 코드가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겼고, 네, 이것도 한번 그냥 이해 차원에서 구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밍 문제는 아니지만 뭐 좀 이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복잡도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잡도. 네, 그럼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소팅은 다 끝났고, 네, 셀렉션. 네, 셀렉션. 네, 셀렉션 문제
살펴봤었는데 셀렉션 문제가 뭐였죠? 이제 전체 배열이 주어지면은 그 배열 안에 있는 값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셀렉트 i 하면은 i 번째로 작은 값을 뽑아내는 그 문제가 셀렉션 문제였어요. 그죠? 셀렉션 문제였고, 근데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하면은 이게 뭐 n 제곱만큼 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그 리니어 타임 안에, 그러니까 5의 n 만에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다. 익스펙테이션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의 n 만에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걔가 뭐였냐면은 그 퀵 셀렉션이라고 해서 퀵소트의 파티션 알고리즘을 활용해가지고 푸는 그런 알고리즘이었어요. 맞죠? 기억나시죠? 요거 이렇게 찾은 다음에 만약 왼쪽에 있으면 왼쪽에서만,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서만 이렇게 찾는 그런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네, 퀵 셀렉션은 이렇게 되어 있었고, 네, 증명도 뭐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저거 증명해라, 여기서 증명해라는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스트 케이스일 때도 보장하는 그 5의 n을 보장하는, 그러니까 세타의 n을 보장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방법이 이제 메디안 오브 메디안스라는 그런 방법이었고요. 이렇게 메디안의 메디안을 구했을 때 그때 여기 있는 그 개수가, 여기 파란색의 개수가 10분의 7 n만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m의 위치가 30%에서부터 70% 사이로만 존재하게 된다. 근데 그 앞에서 좀 살펴봤던 게 어떤 특정 비율로 입력되는 데이터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특정 비율로 떨어지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n로그 n이 될 수밖에 없다. n로그이 아니고 로그 n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문제는 요 뒤에 있는 게 세타의 n을 만족을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뒤에가 뭐 n 제곱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수도 코드는 뭐 이렇게 돼 있었고요. 네, 최악의 경우에도 이제 5의 n임을 뭐 그냥 간단하게 서티션 메소드를 통해서 증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건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퀵소트가 워스트 케이스일 때 n 제곱이잖아요. 근데 이 미디안스 오브 메디안 방법을 퀵소트에 적용하면은 n 로그 n이 될까요? 워스트 케이스일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내야지.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DP. 요거는 이제 오늘 살펴본 애들이죠. 요거는 좀 이미 껐네. 네. 보시면은 네, 여기서는 다른 문제를 냈었나? 잠깐만요. 네. 여기는 제가 오늘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굳이 이거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두 가지만 연습하세요. 프로그래밍 그 숙제 내드린 거 그거 풀어보고 거기서 조금 응용해서 문제가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과연 저 교수라는 작자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꼬았을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엄청 많이 꼬진 않았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그거면 될 것 같습니다. DP는 프로그래밍 문제만 낼게요. 네. 사실 DP는 프로그래밍이 중요하죠. 네. 그리고 OX 문제가 있었나? 잠깐만요. OX 문제는 아직은 제가 출제를 안 했는데, 요건 제가 아직 출제를 안 한 상태라서 뭐라고 힌트를 드릴 수가 없네요. 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을 골탕 먹일 문제를 한두 문제 정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낼 수도 있고요. 네. 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 질문 있나요? 네. 과제나 프로그래밍 문제에서 테스트 케이스로만 채점하시나요? 아니면 코드도 다 확인하시나요? 코드를 확인하냐고요? 그건 생각하지 못했는데 테스트 케이스로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코드로 채점을 할게요. 네, 그 테스트 케이스 결과로만.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아, 네. 그렇게 할 거예요. 네. 또 질문 있나요? 네. 많이 힘들죠? 여러분들 지금 밖에가 깜깜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간고사 잘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